은퇴 연령은 갈수록 빨라지는데 잘해야 2%대인 빈약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이죠. 이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에 국회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수년 만의 극적 결실이죠. 퇴직연금 사전 운용 제도,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건데 퇴직연금이 DC와 DB형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에만 적용됩니까? 네, 맞습니다. 확정급여형으로 알고 계신 DB형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관련이 없고요. 네. 가입자가 어떻게 굴리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DC형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조만간 본회의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사전에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DC형 가입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쁘거나 귀찮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결과적으로 운용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을 하도록 일종의 디폴트 기본값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네. 가입자에게 재차 운용 의사를 물어도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4주, 2주 합쳐서 6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상품들 중에 하나 이상 미리 선택해둔 상품으로 퇴직금을 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 경우에도 운용 책임은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가입자에게 아쉬운 면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의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연 수익률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1%에서 2%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 지정을 해두자라는 게 당초 디폴트 옵션의 추진 배경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 안정성 우려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결국 가입자가 여전히 이 상품을 선택을 한다면 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수익률은 얼마나 나아질까요? 예적금이 아니라 펀드 등 상품을 선택을 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률은 등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미리 도입한 미국이나 호주 등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연간 6%에서 9%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퇴직연금이 장기 상품이라는 점에서 변동성은 갈수록 상대적으로 평평해지고 또 수익률은 우상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들 간의 수익률 경쟁도 가입자들에게는 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 주로 은행으로 향했던 퇴직연금이 금융투자업건으로 머니무브가 속도를 더 낼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